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이 시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게 되는 걸 의미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더불어서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는 비트코인 옹호 쪽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3월 주요 가상자산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블랙록이 최초의 자산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했습니다. 원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다음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생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은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금융의 토큰화가 두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블랙록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TF 출시한 이후에 앞으로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사업에 방점을 찍고 지금 이거를 많이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자산 토큰화 사업은 지금은 준비 단계고 이게 시장에 출시되는 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0일 날 블랙록이 최초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전격 출시했습니다. 이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온체인에서 거래되는 펀드인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블랙록의 행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르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낀 겁니다. 비드 펀드는 이거는 미국 국채나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혹은 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러한 현금에 투자해서 토큰 보유자들한테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즉, 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그 일일 배당금을 계산을 해서 매월 새 토큰을 투자자 지갑에 직접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펀드를 전격 출시하자 관련 RWA 코인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크립토 커런시에서 테마별, 그 중에서도 자산 토큰화 테마가 가장 상위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이 자산 토큰화 테마가 돼서 이 관련 주도를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 관련 코인들을 좀 알아보면 우선 온도라는 코인은, 즉 온도 파이낸스 코인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토큰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메시라는 코인은 토큰화 서비스 금융기관용 레이온 1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CTC라 불리는 크레딧 코인은, 이거는 우리나라 김치코인인데요. 디파이에 있어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는 자산을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프로토콜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리저브 라이트 코인은, 이거는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입니다. 즉,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면서 여기에 큰 힘을 받은 RWA 테마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거는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즉 이 얘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이 시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게 되는 걸 의미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더불어서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는 비트코인 옹호 쪽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금 선거 캠프에는 아시다시피
친암호화폐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그 양반도 지금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뉴욕주 출신들도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어. 기존 암호화폐를 옹호했던 주들의 정치계 인사들이 많이 트럼프 진영에 가담으로써 앞으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세크의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와 블랙록 등 주요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시킬 예정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3개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를 세크에 제출했는데 최대 25%까지 비중을 담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도 자사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세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션트 캐피탈이라는 자산운용사도 자사펀드의 최대 15%의 비트코인 ETF를 편입시키겠다는 승인 신청서를 세크에 제출함으로써 앞으로는 많은 자산운용사가 기존 펀드에다 비트코인 ETF를 편입시킴으로써 이 펀드 비중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을 가져가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이 뒤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세크의 승인이 필요 없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이미 자사 펀드에다가 이미 비트코인 ETF를 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그 펀드의 1% 내지 3%를 비트코인 ETF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의 공적연금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담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연구기업이나 이제 펀드들이 국부 펀드들도 그들의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할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상원의 공무원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하지 않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퇴직연금 규모가 한 680억 달러에 달하는데 애리조나주 상원이 이런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들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